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앞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자, 이거 대선 변수로 어떻게 작용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냐, 선거 개입이 아니냐, 문윤 정면 충돌. 이 대선 굉장히 흥미롭고 긴박하게, 긴장감 넘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이 20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 야당 후보를 향해서 분노를 표한다. 사과하라. 라고 강하게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당신도 적폐 수사하지 않았냐? 라고 맞받아치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청와대 박수현 수석의 문재인 대통령 입장 대독 들어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대선과 관련된 표현과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청와대가 대선에 연관되는 일을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후보에게 분노를 표한다라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사실상 표명한 셈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례적 분노 표출은 왜일까요? 청와대의 속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 청와대 관계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5년 동안 검찰 중립과 독립을 지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완전히 부정당한 모욕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분노를 표한다라며 야당 대선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야당의 이준석 대표가 SNS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야당 대표 발언입니다.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스포츠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야당 대선 후보에게 극대노하는 선택적 분노는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라고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 개입인가? 정치 보복인가?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여야 의견 들어보죠. 먼저 야당의 김병민 대변인. 네. 정치 보복입니까? 선거 개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즐겨 썼던 말 중에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표현이 있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없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었고요.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있는 죄를 덮도록 청와대가 나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 내용 자체가 불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죄가 없는 사람을 표적으로 찍어서 수사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만드는 일 또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예.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정 기능들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의 최고 국가 의사결정 기관 속에서 이런 일들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선언했던 게 윤석열 후보의 모습입니다. 근데 청와대의 박수현 수석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 선거를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기간 과도한 메시지로 대통령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비춰진 것이 아닌가 심각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감 표명하신 겁니까? 대통령이 선거 개입했다 이거죠? 대통령의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언들 그리고 청와대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분명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특정해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있는 죄를 권력의 힘으로 덮는 모습에 대해서 어떤 대한민국 국민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서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없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폐지를 통해 이러한 의지를 강건하게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야당 후보의 최측근 대변인 김병민 대변인이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라는 야당 대변인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자, 민주당 김용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윤석열 후보의 정치 보복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가 실언을 했죠. 예를 들면 적폐 수사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겠다고 얘기하고 대통령은 개입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그 뒤에 자기가 해명한 말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나나 윤석열 후보나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시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허락한다. 즉 적폐 수사의 대상이 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말한 본인의 말씀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대상화가 되느냐 대상이 주체가 되느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즉 적폐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사권을 지겠다라고 지시한다는 얘기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보아지는 거죠. 그래놓고 해명은 적폐 수사의 대상이 나도 될 수 있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유인태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초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실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어쨌든 현 살아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적폐라고 규정을 하고 수사의 대상이라고 한다고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예.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한 반론이다. 그렇게 방어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개입과는 거리가 멀다. 예. 그렇게 봅니다. 자,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실언을 했다. 오늘 강대강 초반부터 굉장히 강대강의 메시지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와대의 속내를 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하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 토론 기간 때 내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라고 밝혔고 실제 그렇게 왔습니다. 청와대가 우리 정부를 적폐로 일컫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표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적폐라고 규정한 것과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권에도 적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수사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게 다른 겁니까? 전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렇게 왜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라고 봤을 때 가장 이것이 지금 현 정부를 규정할 때 야권이나 혹은 또 언론에서 내로남불 정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를 명징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 어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적폐 청산이라는 게 어떤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현 정부에서 가장 지독한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됐죠. 그런 점에서 이 적폐 청산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과연 이것이 어떤 국민 통합이나 아니면 공정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무슨 근거로 우리 정부를 적폐로 모느냐라면서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굉장히 좀 현 정부엔 적폐가 없다라는 이제 규정한 거죠. 이걸 누가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국민이 규정하는 거고 어쨌든 다음 정부에도 비리가 나타나면 그것을 수사를 하면서 규정되는 겁니다.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저 이 발언은 마치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가장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가 오히려 많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건 똑같은 겁니다. 적폐를 규정할 수 있는 건 본인들이 아닌 거죠. 특히나 현 정부에 적폐가 없다? 누가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블랙리스트는 과거 정부, 특히나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예. 그걸 현 정부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이거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당시에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 청와대 비서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비서관이 실질적으로 내정자를 지목하고 그다음에 내정을 지원할 수 없었다. 다시해서 윗선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결문에 나옵니다. 청와대군요. 하지만 수사가 제대로 됐습니까? 되지 않았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더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무리한 겁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다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물론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들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어떤 증거가 많다라는 걸 적시해 놓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됐다고 믿는 거죠, 검찰은.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믿는 거죠. 그런 거에 수사를 다음 정부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발끈했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은 꼭 선거 개입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 선거 구도 속에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마지막에 기댈 건 결국은 친문과 호남이다. 결국 전통적 지지층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지금 선거 구도 속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 개인적인 의견을 이재명 기자가 줬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 방식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청와대가 우리 정부는 적폐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어요. 자, 청와대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뜨겁습니다. 청와대, 그럼 죽은 듯 있어야 하냐. 굉장히 격앙된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강대 강. 청와대 고위 관계자. 그러면 식물 대통령으로 죽은 듯이 직무 정지 상태처럼 있어야 하느냐. 굉장히 격앙된 표현들입니다. 사과하면 깨끗하게 끝날 일이다. 구차하게 선거 개입이라는 논리로 회피할 일은 아니다. 라며 야당과 윤석열 후보 측에 대해서 구차하다라는 강경한 비판의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반발을 했습니다. 성역 없는 사정, 문 대통령도 강조하지 않았느냐. 나와 뭐가 다르냐라는 반박입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